고원과 사막만이 계속되는 건조한 땅, 중앙아시아. 그곳에는 바다로 불리는 호수가 있다. 바로 아랄해다. 이 메마른 땅 어디에서 아랄해의 물이 오는 걸까? 아시아 대륙의 중심에 위치한 지구상에서 가장 높고 거대한 고원지대. 중앙아시아의 수원지라 불리는 파미르가 있다. 눈과 빙하의 형태로 엄청난 양의 물을 저장하고 있다가 녹은 물을 아래로 흘려보내기 때문이다. 파미르의 여름은 7월과 8월. 빙하는 이 시기에 대부분의 물을 흘려보낸다. 물길을 따라 내려오던 물은 고원 곳곳에서 크고 작은 호수를 만드는데 파미르에는 약 500개의 호수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호수는 소금기가 너무 많아 물고기가 살지 못한다. 해발 4,000m 부근에 위치한 고산 호수 블룸쿨. 물고기가 살고 있는 몇 안 되는 호수 중에 하나다. 어부 브룬쿨체가 며칠 전에 설치해둔 그물을 건져 올린다. 그물에 걸린 놈들은 현지인들이 하늘고기라고 부르는 물고기. 세계의 지붕 파미르에 살고 있는 거의 유일한 물고기다. Asmandaki bir balık var, asman. Şuradaki köyde tok asman var, başka yok. Mana şunday. Köl bul. Köl mana. Balık karmamı satarız. Pulga. Bulacakşı köl. Xuda berdi. 파미르에서 시작된 물길은 중앙아시아 곳곳을 적시고 결국에는 아랄해로 흘러들어간다. 아랄해로 흘러들어가는 두 강, 아무다리아와 시르다리아는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강이다. 그중 아무다리아 강은 파미르의 빙하지대에서 발원한다. 1000개가 넘는 파미르의 빙하 가운데 가장 큰 페드첸코 빙하, 대륙 빙하 중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만큼 엄청난 양의 물을 아래로 흘려보낸다. 반즈 계곡은 페드첸코 빙하의 입구로 빙하는 계곡의 최상류에 위치한다. 페드첸코 빙하로 가는 길은 험하기 그지없다. 곳곳에서 눈사태가 길을 막는다. 고산의 빙하는 중력에 의해 아래쪽으로 흘러내리는데 가장 끝부분을 빙하의 혀라고 부른다. 동물의 혀처럼 보여서 붙여진 이름이다. 빙하의 혀에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빙하에 흙과 돌이 뒤섞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빙하가 얼음만으로 이루어져 있을 거라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른 모습이다. 여름이 되면 따뜻한 햇볕에 빙하의 혀에서부터 얼음이 녹기 시작한다. 빙하는 겨울에 내린 눈이 녹지 않고 쌓이고 쌓이기를 반복하면서 만들어지는 얼음덩어리로 비가 거의 없는 건조한 중앙아시아에서 유일한 수원지다. 파미르의 빙하는 규모가 거대하다. 가장 큰 페드첸코 빙하의 경우는 서울시 전체 면적보다도 훨씬 넓다. 빙하에서 녹아내리는 물은 금세 커다란 물줄기를 이룬다. 이 물줄기가 모여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큰 강인 아무다리아가 된다. 아무다리아 강은 2,400여 킬로미터를 달리며 메마른 중앙아시아 곳곳을 적시고 아랄해까지 간다. 물이 풍부해지자 고산에도 생명의 기운이 넘친다. 빙하 주변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식물 레이온. 레이온은 마디풀과의 단연생 식물로 파미르나 인접한 텐샨에서만 볼 수 있는 토종 식물이다. 현지인들은 식용으로 이용하는데 산화 방지 성분이 풍부하고 특히 고산지대의 적응을 돕는다고 하여 파미르 지역에서 즐겨 먹는다. 빙하에서 녹아내린 물은 파미르 곳곳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는다. 사람들은 주로 계곡 주변에서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며 살아간다. 역시 파미르의 빙하가 녹아 만들어진 판지강. 판지는 타지거로 숫자 5를 의미하는데 5개의 큰 물길이 합쳐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판지강 유역은 아무다리아 강의 최상류로 파미르에서 가장 비옥한 곳으로 꼽힌다. 판지강은 타지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두 나라의 국경선 역할을 한다. 강 너머로 보이는 아프가니스탄의 풍경은 100년 전의 모습에서 별반 달라진 게 없다. 아프가니스탄은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다. 오랜 전쟁으로 교육제도가 붕괴돼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한다. 100년이 넘게 강대국의 간섭에 시달리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은 슬피 우는 사람들의 땅으로 불리기도 한다. 판지강은 강폭은 좁고 물살이 거세다. 경사가 심한
높고 험한 산을 지나기 때문이다. 강 주변을 깎아지른 절벽이 둘러싸고 있는데 이곳은 야생염소 마코르의 몇 안 남은 서식지 중에 하나다. 타지크족 사이에서 마코르는 호수에서 태어난 호수의 자식이라는 전설이 있을 만큼 신비로운 동물이다. بزی مرخور در فصل زمستان بسیار شاخه‌های درخت‌ها را بسیار می‌خورد. شاخه‌های درخت در فصل بهار های علف‌های بهار سبزگدار در همون وقتی بهار سبزا می‌خورد و بعد با پیسته میوه همه چیز می‌خورد. بزی مرخور بسیار در وقت گرمی شوق با همون دل خودش میگرده. روز در تاهای سنگ‌ها در کوه بلند جوگه میشود. تاریک روز جوگه میشود. افتنش دیدنش بسیار مشکله. 마코르가 사는 곳은 바위 절벽. 마치 바위에 붙어 있는 듯 바위의 절벽을 자유롭게 타고 다닌다. 파미르에서 시작해 900km를 달려온 판지강은 박시강과 만나 드디어 아무다리아란 이름을 얻는다. 빠르던 물살이 느려지면서 곳곳에 습지대가 만들어진다. 그런 습지대 중 가장 유명한 곳은 티그로 바야발카, 즉 호랑이 숲이다. 이곳은 강가의 갈대숲을 서식처로 살아가던 카스피 호랑이가 마지막까지 살던 곳이다. 카스피 호랑이는 주로 아무다리아 유역의 갈대숲을 따라 서식했으며 사슴과 멧돼지를 먹이로 했다. 화려한 가죽을 노린 무분별한 사냥으로 1970년대 초에 멸종된 것으로 추정된다. 티그로 바야발카에는 특이한 나무로 이루어진 숲이 있다. 물가를 따라 있는 투랑가 나무숲이 바로 그것인데 다른 곳에선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 투랑가 나무는 여러 면에서 특이한데 특히 다른 나무에 비해 2배 이상의 산소를 생산한다고 한다. 나무와 갈대 그리고 관목이 빽빽이 뒤섞인 숲은 마치 열대지방의 정글과 같은 모습이다. 숲에는 다양한 야생동물들이 살아가는데 특히 조류가 풍부하다. 타지크 꿩은 투랑가 숲을 대표하는 새로 우리나라의 꿩과 거의 똑같은 모습이다. 암꿩이 꼼짝 않고 알을 품고 있다. 화려한 수컷과 달리 수수한 모습의 암꿩은 뛰어난 보호색 때문에 아주 가까이에서도 알아차리기 어렵다. 꿩과 가까운 친척인 바위자고새. 대개 땅 위를 걸어다니며 곤충이나 식물의 꽃, 풀씨를 주워 먹는데 웬만큼 위험한 경우가 아니면 날지 않는다. 고기 맛이 좋아 사냥을 많이 당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닭 대신에 사육을 하기도 한다. 파랑새의 일종인 롤러. 주로 하늘을 날며 곤충을 사냥하는데 뛰어난 비행 실력으로 유명하다. 어미가 돌아오자
새끼가 먹이를 재촉한다. 카스피 호랑이가 너무도 갑작스럽게 멸종해서 있지. 지금도 호랑이의 목격담이 심심치 않게 들린다. یا با فکر 95 اما سالای 95 بود 96 بود ایزی پوشا دیده بودن ایزی پوشا در موضع در پیش همو کارالوسکی داچه گیرچه محکم کرده بودن بقیش پایوی پای همو حکم ایسال مانند با پلنگ پایوی کلان بود. 아직까지 카스피 호랑이가 생존한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갈대숲엔 또 다른 고양이과 동물인 정글삭이 살고 있다. 우리나라의 삭보다 덩치가 2배 이상 커서 들쥐나 뱀, 토끼 같은 작은 동물은 물론 어린 멧돼지까지 사냥한다. 강변의 모래톱에 어지럽게 찍혀있는 발자국들. 사슴과 멧돼지의 흔적이 제일 많다. 가을이 되면서 숲은 낙엽이 지고 정글처럼 빽빽해 접근이 쉽지 않았던 숲도 속을 내보이기 시작한다. 숲에는 어떤 동물이 살고 있을까? 아직도 호랑이가 남아있지는 않을까? 가장 자주 보이는 동물은 부하라 사슴. 강가와 숲을 오가며 생활한다. 낮엔 보통 숲속에서 은신하고 있다가 해질 무렵이 되면 숲 가장자리로 나와서 풀이나 관목을 먹는다. 번식기 외에는 암수가 떨어져 생활하며 예전에 카스피 호랑이의 가장 중요한 먹이였다고 한다. 부하라 사슴과 함께 카스피 호랑이의 중요한 먹이였던 멧돼지. 호랑이가 멸종하고 늑대 같은 다른 천적도 줄어들면서 개체수가 늘어났다. 가끔은 길에서 다른 동물과 마주치기도 한다. 호자는 모든 동물들이 만나기를 꺼린다. 몸에 나 있는 무시무시한 가시 때문이다. 호자의 가시는 쉽게 빠지는 데다 끝이 화살촉처럼 돼 있어 다른 동물의 근육을 파고 들어간다. 운이 나쁘면 호랑이까지도 목숨을 잃는다고 한다. 숲에서 강변으로 난 길은 동물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통로로 다양한 동물을 만날 수 있다. 정글삭은 고양이과 동물답게 언제나 소리 없이 모습을 드러낸다. 자칼은 작은 늑대로 불릴 정도로 모습과 습성이 늑대와 비슷하며 숲과 갈대밭을 오가며 토끼 같은 먹이를 사냥한다. 아무다리아 강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긴 강으로 예전엔 옥수수 강으로 불렸다.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 국경을 넘나들며 동쪽으로 흐르는데 이 지역은 지구상에서 가장 황량하고 외진 곳 중에 하나다. 하지만 강이 가져다준 풍요로 오래전부터 문명이 발달한 곳이기도 하다.
아무다리아의 하류에 위치한 고대 도시 히바. 중동의 건축 역사에 있어 진주와도 같은 곳이다. 히바는 아무다리아 유역에서 관계 농업을 하던 사람들에 의해 건설되기 시작해 실크로드가 번성하던 기원전 5세기경에는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두 제국인 로마와 중국을 이어주는 중요한 교역 도시가 되었다. 히바는 아직도 옛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다. 성벽을 따라 열리는 시장은 옛날 모습에서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히바는 아무다리아가 만든 도시다. 사람들은 강가에 모여 문명을 일구고 역사를 써나갔다. 아무다리아와 함께 중앙아시아의 젖줄 역할을 하는 또 다른 강은 시르다리아. 텐샨에서 시작해 페르가나 분지와 카자흐 초원을 지나 마지막엔 아랄해로 흘러들어간다. 시르다리아란 이름이 비밀의 강을 뜻할 만큼 본 모습이 베일에 가려진 강이기도 하다. 시르다리아는 텐샨 깊숙이에서 시작된다. 텐샨은 파미르 고원과 북쪽으로 이어진 산맥으로 길이가 2000km, 폭은 400km에 달한다. 중국의 신장과 키르기스스탄을 나누는 거대한 산악 장벽으로 중국에서는 전통적으로 텐샨 너머를 서역이라고 불러왔다. (6월) 텐샨의 나라 키르기스스탄. 모든 도로는 이동 중인 가축대와 목동들이 점령한다. 이들의 목적지는 자일로라 부르는 산 위에 있는 목초지. 몽골 같은 초원의 유목민과 달리 텐샨의 유목민은 여름엔 산 위로 올라가고 겨울에는 산 아래로 내려오는 수직 이동을 한다. 여름 목초지에 도착해 가장 먼저 할 일은 유르트를 세우는 일. Andan başka ama qo'shni olamlarga yordam beramiz. Осы үй тігеміз дегендей. Қырғыздық ұшындай. 유르트는 몽골의 게르와 같은 모양의 이동식 주택인데 나무로 된 뼈대에 양털로 만든 펠트를 둘러서 완성한다. Конечно, жақсырақ. Мал өссеміз болады. Қой өссеміз болады дегендей. Жайлы таза ауа жақсы. Ешқандай емес жоқ. Жамандығы жоқ та, бүт жақсы жақтар. Туғандар сықырып аламыз. 키르기스인은 대표적인 유목민족. 아이들은 걸음마를 시작하면 말타기를 배운다. 여름 목초지에서의 유일한 걱정거리는 늑대. 지난 겨울 늑대에게 가축을 여러 마리 잃었다는 유목민 즈르가르베. 얼마 전 우연히 늑대굴을 발견하고 안에 있던 새끼를 꺼내왔다. 새끼 늑대는 태어난 지 한 달 정도 된 녀석. 굴에서 새끼 늑대를 가져온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Бұл біздің қырғыз елін айтып қояды екен, қарышқырды ошорекіл уйығын таап, бөлтіріктерін алса, біреуінікін же екеуінің бареке толорсуғын кесіп, же болбосын заң чыгара турган жолдорун тигип койсо, андан кийин ушурекил аймактан ошорекил карышкыр күчүгүн алып жери оодарып башка жакка көчүп кетет деген уламыш бар да, негизинен эле.
Анан ошорекинин негизинде бул биздин айылда карышкыр күч болуп 3-4 жылдан бери биздин жылкыны аябай көп жеп аткандыктан мен дагы ошорекил ата бабадан калган тажрыйбаны колдондум да. 다른 유목민도 그렇지만 특히 키르기스인들은 늑대를 미워한다. 그래서 생겨난 전통인 모양이다. 키르기스 사람에게 여름 목초지 자일로는 단순히 가축을 기르는 장소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Ардакты деп аталат экен да. Бул илгертеден ошо кыргыз элинде биздин ата бабалардан калган нерсе да. Жайлоого чыгып, ушуреки бир 3 ай болобу, 2 ай болобу эс алып, жайкысын жайлоодон могу карамагыбыздагы малды жайлоого алып чыгып, семиртип, эт алдырып, анан кышка ошол семизирек эти менен кийриш максатында да. Анан өзүбүздүн тууган уруктар келишет, алар ушу бээнин сүтүн ичишет. 산 위에서 여름을 보낸 사람들은 첫눈이 내리는 10월이 되면 산을 내려간다. 시르다리아의 상류인 나른강이 시작되는 곳을 찾아 텐시안 깊이 들어가 보기로 했다. 해발 2000m를 넘어서면 사람과 가축의 흔적은 사라지고 거대한 자연만이 존재한다. 텐샨에는 대륙빙하 중 2번째로 긴 유진 인닐책 빙하를 포함해 수많은 빙하가 있다. 여름철에는 물이 불어나고 유속이 빨라져 물을 건너기가 무척 위험하다. (6월) 해발 2500m 부근의 고산 초원. 야생화들이 한꺼번에 피어난다. May, iyun, yıldardı ayabay görküne gelet da. Жалбырак, карагайлар бүчүр байлап, тал теректер гүл ачып, төө куйруктарда гүл ачып, бардыгы жакшы болуп, көп жууркан жайып койгондой болуп, аябай жакшы болот да. Мына өзүңөр деле көрүп турбайсың, азыр мына келатат. Дайыр оңундан кийин могу сарыгандыктан баары жоголот. Бүт эле жап-жашыл жууркан жаап койгондой болот. Азыр мына жаңы эле кар кетип, анан азыр жаңы эле көктөп келет баягы. Анан эми 10-15 күндөн кийин могуну карасаң, бир сарыгарган эме жок болот да. Бүтүн эле жап-жашыл болуп эле көгөрүп эле сонун болуп калат. 고도에 따라 식생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해발 고도 2500m를 넘어서면 나무가 자랄 수 있는 산림 한계선 바로 아래인 아고산대가 나타난다. 텐샨의 고유종인 아시안 가문비 나무. 보통 50m까지 자라며 드물게는 60m까지 자라기도 한다. 아고산대는 다양한 친엽수가 섞여 자라는데 텐샨에서는 순수 가문비 나무 숲이 주를 이룬다. 숲 안에 들어가 보면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차 빛이 거의 들지 않는다. 바닥엔 이끼만 두껍게 깔려 있어 마치 스펀지를 밟는 듯 푹신하다. 텐샨은
파미르에 비해 고도가 낮고 식생이 다양해 야생동물의 종류도 많은데 스라소니, 늑대, 승냥이, 흰가슴 담비, 텐시안 갈색곰 등이 대표적이다. 한낮에 햇볕을 피해 쉬고 있는 이 녀석은 붉은 사슴이다. 우리나라의 북한에 사는 백두산 사슴과 같은 종이다. 멋지게 난 뿔은 매년 3, 4월이면 빠지고 새로 자라는데 나이가 들수록 뿔의 가지수가 늘어난다. 태어난 첫 해 1개의 가지에서 시작해 매년 1개씩 늘어나 최대 9개까지 자라난다. 시각보다는 청각과 후각이 발달한 붉은 사슴. 뿔과 고기, 튼튼한 가죽을 노린 사냥꾼들 때문에 녀석들은 멸종의 위기를 맞고 있다. 고도가 3,000m를 넘어서면 기온은 낮아지고 매우 건조한 기후가 나타난다. 이런 기후에서는 더 이상 나무는 자라지 못하고 키가 작은 관목들만 자생한다. 여름털로 털갈이 중인 여우. 쥐 사냥이 특기인 녀석. 사냥에 성공했다. 마르코폴로 양들이 풀을 뜯으러 아래로 내려왔다. 텐시안은 파미르의 북쪽과 연결돼 있어 두 곳은 거의 같은 종류의 동물이 산다. 말을 타고 산을 오른 지 이틀째. 만년설이 시작되는 설선 아래 마지막 고산 초원에 도착했다. 내리쬐는 햇빛과 강한 바람에 유연하게 몸을 내맡기는 고산 식물. 한 해의 반을 눈 속에 파묻혀 지내야 한다. 겨울엔 추위와 강풍을 견뎌내고 여름엔 강한 햇빛에 날아가 버리는 수분을 지켜야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서 고산식물의 잎과 줄기마디는 짧다. 키르기스인들은 텐시안을 알라토라고 부르는데 얼룩무늬라는 의미다. 만년설과 검은 암석이 뒤섞인 모양새를 보고 지어준 별칭이라고 한다. 야생염소 아이벡스는 여름이 돼도 산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
이동 중인 암컷 무리를 만났다. 암놈과 새끼들은 보통 10마리에서 20마리가 모여 무리를 이루고 함께 새끼를 키운다. 보통 가장 나이 든 암컷이 무리를 이끈다. 암컷들이 새끼를 키우는 동안 수컷 무리는 암컷과 떨어져 좀 더 높은 곳에서 생활한다. 시르다리아 강이 시작되는 곳, 텐시안의 빙하지대에 도착했다. 빙하가 녹은 물은 아래를 향한다. 물줄기들이 한데 모여 곳곳에서 폭포를 만들기도 하고 결국은 나른강이 된다. 텐시안의 급경사를 지나며 엄청난 속도로 흐르는 나른강. 강물의 위력에 거대한 바위도 가볍게 떠내려간다. 바위가 구르며 마치 천둥이 치는 것 같은 소리를 낸다. 탁한 에메랄드빛 강물. 빙하가 녹아 흐르면서 주변의 바위를 깎고 흙과 뒤섞이기 때문이다. 나른강은 이후 카라다리아 강과 합쳐져서 시르다리아 강이 된다. 중앙아시아에서는 물이 가장 귀한 자원이다. 강의 상류에 위치한 국가가 물을 풍족하게 이용할 특권을 가진다. 키르기스스탄이 그런 나라다. 키르기스스탄은 시르다리아 강에 여러 댐을 건설했다. 댐이 만들어지면 곳곳에 호수가 생겨난다. 톡톡을 호수는 어업이 성한 곳으로 물고기들이 모여드는 여름철에는 잡히는 양이 만만치 않다고 한다. 하지만 겨울엔 수확이 보잘것없다. 이윤 августарда келет мияка чөп өскөндө июнь айлары 40 килограммга чейин кармалды да тасылып деген балык. Анан кышкысын жакшы түшпөйт, жайкысын ошо июнь августтарда эле да. Чөп чыкканда чөпкө оттоп келишет. 시르다리아 강은 키르기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국경지대에 있는 페르가나 분지를 지나는데 중앙아시아의 보석이라고 불릴 정도로 토양이 비옥해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곳이다.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모카와 쌀을 주로 재배한다. (12월) 초 아무다리아 강의 중류에 있는 티그로바야 발카를 다시 찾았다. 강은 겨울을 나기 위해 모여든 철새들로 가득하다. 주로 북쪽의 시베리아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지에서 찾아온 놈들이다. 일부는 이곳에서 얼마간의 휴식을 취하고 멀리 인도나 아프리카까지 날아가 겨울을 보낸다.
사람들은 신석기 시대부터 아무다리아 강변의 터를 잡고 강을 이용해 농사를 짓고 살아왔다. 하지만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아무다리아 강은 최악의 환경 재앙을 만난다. 가을이면 중앙아시아 어디서나 목화를 수확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목화 수확은 일일이 손으로 해야 하는데 여성, 그 중에서도 주로 어린 소녀들의 몫이다. 땡볕에서 하루 종일 허리를 굽혀야 하는 중노동이다. 하지만 고된 노동을 하고 받는 일당은 우리 돈으로 10,000원이 채 되지 않는다. 부드럽고 가벼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직물, 면. 그 원료인 목화는 하얀 황금으로도 불린다. 현재 목화는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수출품 중 하나다. 목화는 주로 아무다리아 강과 시르다리아 강 유역에서 재배된다. 이곳의 건조한 기후가 목화 재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1960년대 초 소련이 사막을 목화밭으로 만들려 하면서 비극은 시작됐다. 사막에 수로를 건설하고 아무다리아와 시르다리아에서 강물을 끌어왔지만 시설은 부실했고 대부분의 물이 유실됐다. 결국 강은 말라버렸다. 아무다리아 강은 하류로 가면서 점차 수량이 줄어들기 시작해 결국에는 완전히 말라 바닥을 드러낸다. 이곳이 강이었다고는 상상조차 어렵다. 아무다리아 강의 하류 누쿠스. 예전엔 강을 건너던 여객선이 정박하던 곳이다. 한때 300명이나 되는 승객을 태우고 강을 오가던 여객선. 지금은 쓸모없는 고철덩어리가 돼 녹이 슬고 있다. 강이 마르면 강물을 받아들이던 호수 역시 말라버린다. 한때 세계에서 4번째로 큰 호수였던 아랄해가 사막이 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현재 아랄해의 90%는 사라져버렸다. 아랄의 최대의 어항이었던 무이낙. 전성기인 1960년에는 4만 톤의 어획량을 기록하기도 했다. 고깃배들이 분주히 드나들던 바다는 이제 소금 사막이 돼버렸고 아랄해에 기대 살던 어부들은 도시나 외국으로 떠나버렸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고기잡이 대신에 소를 키운다. 무이낙에는 아랄해의 비극을 상징하는 배들의 무덤이 있다. 바다가 마르면서 모습을 드러낸 배들을 모아 전시해 놓은 곳이다. 유령선 같은 폐어선들이 이곳에 바다가 있었다고 말해준다. 아랄해는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두 나라에 걸쳐 있는데 아무다리아 강과 연결된 우즈베키스탄 쪽의 상황은 더욱 나쁘다. 시르다리아 강이 흘러드는 북쪽의 카자흐스탄 쪽은 상황이 조금 호전돼 최근엔 조금씩 물고기도 잡힌다고 한다.
지금은 배들의 무덤만이 남아있지만 원래 아랄해는 물고기로 넘쳐나던 곳이다. 고급 어종인 철갑상어를 포함해 30종이 넘는 물고기가 잡히는 풍요로운 호수였다. 곳곳에서 무너져가고 있는 건물들. 아랄해에서 잡아올린 물고기를 통조림으로 가공하던 공장의 흔적이다. 소금 땅에 듬성듬성 보이는 조개가 아니면 이곳이 바다였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다. Арал деңгізінің суы құрып жатыр ғой. Балық жоқ, су, тұз ащы, шор. 사막이 된 아랄해에 군데군데 물이 모여 작은 호수가 몇 개 생겨났다. 수도치 호수도 그런 곳 중에 하나. 현재 아랄해의 우즈베키스탄 쪽에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장소다. 며칠 전 쳐놓은 그물을 걷어올린다. 들인 수고에 비해 결과는 실망스럽다. 삶의 터전이 눈앞에서 사라진 지 오래지만 왕년의 어부들은 여전히 바다를 잊지 못하고 있다. Sazan, жыланбалық, амур бар, карас бар, балықтың түрі көп, балық, бовла бар. Шуларны тұтамыз? 아랄해의 물고기는 크고 맛이 좋기로 유명했었다. 아무다리아 강이 파미르의 풍부한 미네랄을 실어 날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오래된 이야기일 뿐이다. 이제 아랄해의 물을 만나보려면 200km를 안쪽으로 들어가야 한다. 소금 사막으로 변해버린 아랄해. 이를 두고 20세기 최악의 환경재앙이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말라붙은 땅에서는 매년 약 1억 톤의 소금이 섞인 먼지가 만들어진다. 소금 먼지가 휩쓸고 지나가는 길엔 각종 동식물이 말라 죽는다. 염분과 살충제가 뒤섞인 먼지는 강풍이 불면 공중 15km 높이까지 올라가 멀리 파미르까지도 날아간다. 호흡기 질환에 시달리는 인근 주민들은 먼지를 소금비라고 부르며 두려워한다. 아랄해가 마르면서 바닷속에 감춰졌던 비경이 모습을 드러내기도 한다. 물속에 숨어있던 거대한 협곡. 한때 물고기들의 은신처와 산란장이었을 것이다. 이제 아랄해 주변으로는 아무도 살지 않는다. 하늘을 나는 새조차도 찾아보기 힘들다. 자연이 만들고 인간이 지워버린 바다 아랄해. 하지만 파미르와 텐시안이 그곳에 있는 한 아랄해는 언젠가 다시 살아날지도 모른다.